네, 안녕하세요. 어제 CPI가 발표됐죠. 지난 4월 CPI가 YOY로 4.9%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2년 만에 이제 앞에 숫자 4자를 보게 된 건데요. 여전히 안 오른 건 아니고 4.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컨센이 5%였기 때문에 0.1%포인트가 하락해서 잡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YOY로는 둔화폭이 지금 더딘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월 대비 MOM이죠. 0.4%가 오른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컨센이 0.4%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요. 보시면 전전 월 내서는 0.1에서 0.4로 다소 높아진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근원 CPI, 이게 근원 CPI죠. 근원 CPI를 보시면 5.5%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가 오른 수치고 지금 보시면 예상치와 같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의 CPI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은 결국 마찬가지로 근원 CPI이고 그 중에서도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쉘터, 주거비죠. 8.1% 여전히 YOY 대비로 8.1%가 높은 수치니까 주거비가 꺾였다고 보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지난달보다도 0.4%가 오른 수치니까요. 여전히 꾸준히 감소폭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게 이제 지금 주거비입니다. 한마디로 오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의 4월 CPI는 결국 주거비가 아직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4.9% 정도로 이제 잡힌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보시면 전월 대비 0.6%가 올랐죠. 연료유가 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지금 휘발유 가격이 3%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지금 높이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렇긴 하지만 YOY로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20%, 12% 정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4월 CPI가 에너지가 잠깐 반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실망할 수 있는 CPI 수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잔뜩 겁먹었던 CPI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실상 보시면 요거죠. 지금 2달인가요? 3달 만에 다시 상승세 0.6% 전월 대비로 이렇게 돌아선 모습이 이게 꾸준히 지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한 걸 우려를 한 것인데 생각만큼 그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자동차 부분 보시면 새 차죠. 신차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만인가요? 처음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0.2%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지금 첫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고차하고 트럭 보시면 감소를 하다가 4.4%로 좀 튀었죠. 예를 들어서 상승세가 지금 고개를 들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조금 둔화됐지만 외식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CPI 중에 이제 서비스 관련 부분들, 특히 운송 서비스 관련돼서는 0.2%가 하락하는 것으로 계속 상승폭을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0.1% 직전 월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내림세를 이어가고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근원 CPI들 중에서 특히 이제 또 서비스 관련돼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이제 쉘터가 이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와 교통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감소세가 나타나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현재 4.9%에 대한 위치가 이 정도가 되고요. 이제 주거비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라색이 주거비니까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CPI, 근원 CPI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원인이 이 쉘터, 주거비라는 게 확인이 됐고
사실 이런 면에서 지금의 CPI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CPI가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주거비라는 것이죠. 즉 주거비가 본격적인 하락이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생각보다 긍정적인 CPI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향후 CPI 감소폭이 더 진행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외식비 관련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살짝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높아지면서 지금 8.6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4월 CPI가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잘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9% YOY로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 이렇게 쉘터, 주거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앞으로는 더 감소폭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CPI 관련해서는 크게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는 3.79를 보이고 있죠. 10년물이 3.4였을 때 지금 보시면 5월 5일이 전에도 3.4 부근이었죠. 30년을 놓고 봤을 때 5월 5일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과 초장기물의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진 것이죠. 2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67인데 5월 5일이었을 때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3.82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3.87이니까 지금 10년물과 비교를 해보면 10년물이 같은 3.4 위치에 있던 5월 5일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20년, 30년 모두 높은 위치에 지금 수익률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얘기인데요. 10년하고 30년의 스프레드 차,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최근까지는 스프레드가 없이 상당히 붙어서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역전되는 모습도 살짝 나왔고, 지금은 이렇게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확대가 되더라도 20년, 30년 초장기물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변동폭을 갖고 오는데, 지금은 요런 국면이라는 것이죠. 요런 국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지금 사실상 초장기물, 20년물, 30년물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결국은 초장기물도 10년물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이런 금리 변동폭으로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방향성 자체를 10년물, 장기물에 있어서는, 초장기물에 있어서는 10년물을 토대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맞고요. 10년물보다 지금 다소 높게 20년, 30년물이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던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CPI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잠깐 구간별로 유가가 반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순조롭게 잘 넘어갔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CPI는 주거비 쉘터가 빠르게 둔화될 것을 전망하고, 연준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부분, 그리고 은행권 리스크,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CPI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글쎄 좀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지금의 수치 정도가 나왔으면 8.5 정도는 TMF가 와야 될 위치죠. 보시면 8.49가 5월 5일이었으니까 그때 10년물 수익률과 놓고 봤을 때 동일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괴리 0.25 정도의 괴리는 말씀드린 20년, 30년에 대한 이런 스프레드의 벌어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간격으로 방향성이 중요하니까요. 혹시나 10년물과 20년, 30년물이 따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간혹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의 이 정도의 간극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던 게 CPI가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애플 지금 회사채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회사채는 애플이 많이 냈었죠. 뭐 3년부터 30년까지 많이 냈었고, 지금 글쎄요 20년 30년이 다소 금리가 높아진 게 그 영향을 뭐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워낙에 뭐 애플의 회사채는 인기가 많았었고 지금 국채보다 한 1% 정도가 더 높을걸요,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쏠리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회사채라는 거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어 왔었죠, 애플은 회사채 발행을. 그래서 뭐 이번이 뭐 특별한 이슈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뭐 수급상 뭐 다소 뭐 변동, 뭐 지금 20년 30년이 좀 다소 높은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대세적인 흐름을 바꾸거나 뭐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